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2주째입니다. 어제 수색에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24시간 수색에 돌입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소은 기자,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수색 작업의 속도가 붙겠죠? 네, 사고 2주째인 오늘 아침 6시 40분쯤부터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에는 인력 200여 명과 인명 구조견 5마리가 투입됩니다. 구조견이 반응을 보였던 22층의 잔해물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등 건물 상층부 수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고수습 대책본부는 어제도 밤 10시까지 15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어제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끝났는데요. 무게추와 팔을 비롯한 상층부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애초 계획은 조종실과 기둥의 상단부 일부까지 해체하는 것이었지만 외벽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판단해 크레인 해체를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외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꼭대기 쪽에 있던 외벽 거푸집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상층부 수색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수습 대책본부는 또 오늘부터 24시간 수색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이 내린 전국 소방력 동원령에 따라 오늘부터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추가 투입되고 현대산업개발 또한 3교대로 작업자들을 투입해 수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는데요. 중수본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수색과 구조활동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89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북구의 요양병원과 광산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어제 하루 2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목포 53명, 광양 34명 등 17개 시군에서 206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첫 주에 100만 명이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지난 20일 밤 9시까지 102만 5천여 명의 신청을 받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생년에 따른 오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 달 28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급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감소에 폐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전국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나서 정부에 지방대학을 살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천연수 기자입니다. 올해 경남도 내 1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 3대 1을 넘긴 대학은 경상국립대와 창원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 대학은 미달 사태를 겪게 됐습니다. 지난해도 올해와 비슷해 경남도 내 대학들은 정원의 평균 85%를 채우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120여 비수도권 대학들은 모두 비슷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4%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 한 곳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전국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것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꿈입니다.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내는 위상과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50%로 높이도록 요구했습니다. 국립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국고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사립대학에는 재정 지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을 감축할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같은 비율로 줄이도록 요구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협의회는 5가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청원을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재활 전문 병원이 대구 경북 최초로 재활 로봇 3종을 모두 도입해서 재활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 로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운동을 지원합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3년 전 뇌경색이 발생해 편마비가 왔던 류하묵 씨. 7개월 전부터 보행 재활 로봇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신에 장착된 기계가 관절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조해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되찾아줍니다. 재활 치료 한 번에 10만 원 가까운 치료비가 들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못 걸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고 이제 앞으로는 얼마 안 남으면 그냥 걷지 싶어요. 보험에 대해서 좀 좋지. 심각한 운동 기능 상실이나 마비가 있는 환자들은 초기 기립 훈련 로봇의 도움을 받습니다. 환자의 다리에 전기 자극을 줘 근수축을 유도하고 기립 훈련을 도와줍니다. 로봇 암에 팔을 올리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운동 능력에 따라 적절한 빈도와 강도, 저항, 움직임을 제공하는 상지 재활 로봇입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데 재활 치료의 흥미를 높이고 팔과 어깨, 손목 등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이 재활 전문 병원은 대구 경북에서 최초로 이 세 종류의 재활 로봇을 모두 갖췄습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최적화되고 제일 맞는 치료를 찾아서 해주는 게 로봇 재활 치료의 장점인데,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접목된 재활 로봇이 환자들의 보다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견입니다. 절기 대한이 지나고 공기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1.2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지만 평년 기온은 5도가량이나 웃돌았고요. 한낮 기온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보시면 주 중반에 아침과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평년 기온을 계속해서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덜하지만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9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 장성과 담양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 광양 11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영암 11도, 해남과 완도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8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오늘 예정돼 있던 출범식을 연기했습니다. 전남도청 안에 사무실을 마련한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는 최근 도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출범식을 설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까지 희생자와 유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2년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가 주요 간선도로 9개 구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도로망 확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하남에서 장성 3개간 광역도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각화동 도동고개와 제2순환도로를 잇는 사업을 포함한 혼잡도로 개선 사업 5건도 예정된 공정에 맞춰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3지구 진입 도로는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하고 이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동구가 지역 내 건축 공사장 47곳에 대해 긴급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동구는 다음 달 2일까지 타워 크레인이 설치돼 있거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공사 중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도시민 대부분이 잘 모르지만 기부 의사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의 도시지역 성인 1,500여 명에게 물어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